2021년 11월 3일 밤 강원도 철원 산속에서 6명의 군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1분간 모든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침묵했고 진실은 묻혔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지우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새벽 2시 47분. 휴대전화 화면에 마지막으로 뜬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이성호, 그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형, 이번 훈련 뭔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어딘가 급하게 쓴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당시 신문사 수습기자로 밤샘 근무 중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화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인근 산악 지역에서 실시한 야간 훈련 중 병력 6명 실종. 현재 수색 작전 진행 중. 단 3줄의 발표문이었습니다. 이성호의 이름은 그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헌병들은 일절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면회도 문의도 불가능했습니다. 부대 밖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먹이거나 멍하니 정문을 바라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지우는 성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성우 괜찮을까? 뭐라도 들은 거 있니?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는 악천후로 수색지연 지형 특성상 난항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도 실종 경위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는 공식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 가능성 희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장례식은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사진만 놓였습니다. 웃고 있는 성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무언가 단단히 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복귀했고 사건 취재를 자청했습니다. 담당 데스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방 사안은 민감해. 괜히 건드렸다간 너만 다쳐.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 시간을 쪼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정보는 단편적이었습니다. 훈련 당일 철원 일대에 전파 장애가 발생했다는 제보, 훈련병들의 GPS 기록이 특정 시간대에 일제히 끊겼다는 익명 증언, 그리고 수색 작전 중 회수된 장비 일부가 원인 불명의 손상을 입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는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조사 완료, 더 이상 공개 불가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유가족들조차 진실을 요구하다 지쳐갔습니다. 지우는 2년 동안 이 사건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찾고 증언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그를 집착이 심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상사는 이제 그만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실종 사고였을까?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4년 1월 지우는 이제 사회부 기자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좁은 원룸에 살았고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붐볐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기사 스크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메모, 출력한 기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철원 실종 사건 관련. 지우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10347. 지우는 그 숫자를 알아봤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훈련 계획서, 내부 보고서, 그리고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밤새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총 47개의 문서였습니다. 훈련 일지, 병력 배치표, 장비 점검 기록, 그리고 사고 당일 작성된 긴급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군 내부 양식이었고 일부는 손으로 급하게 작성된 메모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문서가 지훈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제목은 2021년 11월 3일 야간훈련 중 통신장비 이상 보고였습니다. 작성자는 철원 강철부대 작전가였습니다. 날짜는 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일 23시 41분부터 23시 52분까지 총 11분간 전 장비 통신 두절, GPS, 무전기, 위성통신 장비 일제히 작동 중단, 기록 공백 발생, 복구 후 재가동 시 이상 소견 없음, 원인 불명. 지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1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훈련에서 11분간의 통신 두절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국방부 공식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내용은 달랐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병력 복귀 지연, 수색 작전 개시, 통신 장비 이상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서술이었습니다. 부대 내부 보고는 장비 이상을 명시했지만 대회 발표는 날씨 탓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도적 누락이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사흘 후 지우는 철원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1월의 강원도는 매섭게 추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하얀 눈밭과 민둥산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도 추위를 느꼈습니다. 버스는 철원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월알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지훈이 목적지를 말하자 그는 백미러로 지훈을 힐끗 봤습니다. 월하리요. 거기 뭐 볼 게 있나? 취재 좀 하려고요. 취재. 기자신가? 또 그 사건 때문에?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키 큰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혹 군부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군사시설 촬영 금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월알이었습니다. 집은 20채 남짓, 대부분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슈퍼를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손님이세요. 뭐 찾으세요? 아,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성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저 기자인데요. 2021년에 이 근처에서 군인들 실종된 사건 아시죠?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또 하려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지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뭔가 이상한 일 못 보셨나요? 불빛이나 소리 같은 거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안 말할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또 조사받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몇몇 집 앞을 지나쳤지만 문을 여는 곳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지우는 마을 끝자락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정자였고 그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자입니다. 2021년 사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노인은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그것 때문에 왔나? 네, 당시에 뭔가 보신 게 있으신가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 건 아니고 들었지. 산이 울었어. 산이 울었다고요? 그래.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 웅웅거리는 소리. 처음엔 헬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은 기다렸습니다. 빛이 보였어. 산 꼭대기에서 하얗고 밝은 빛이 위로 쭉 올라갔지. 그리고 나서는 고요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11월 3일 밤이었어. 시간은 모르겠고. 지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봤나요? 몇 명은 봤을 거야. 근데 다들 말 안 해. 부대에서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했거든. 부대에서요? 그래. 며칠 뒤에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고 갔어. 민간인한테까지. 그리고 경고했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 퍼뜨리지 마라. 소문은 범죄다. 뭐 그런 식으로. 지훈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상했어. 그날 밤이.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훈은 정자를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1분간의 통신 두절, 그 시간대에 목격된 빛, 그리고 부대의 은폐 시도. 이건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을 메모와 대조했습니다. 시간대, 장소, 현상 모두 겹쳤습니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묻히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그의 친구는 그 의문 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11분이었습니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 차례였습니다. 지우는 박영석의 주소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그는 2022년 전역했습니다. 현재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였습니다. 지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석 중대장님이십니까? 저는 한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경계했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2021년 철원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친구도 그날 사라졌습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후 지우는 의정부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영석을 만났습니다. 박영석은 37살,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자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석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기사에 쓸 수도 없습니다. 제 이름도요. 약속드립니다. 박영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훈련은 23시에 시작했습니다. 야간 정찰 훈련이었어요. 병력은 총 18명, 3개 분대로 나눠서 움직였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달도 떠 있었고 시야도 괜찮았습니다. 박영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23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휘 차량 안에 있었어요. 무전으로 각 분대와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요? 무전이 끊겼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무전기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소리도 바깥 바람 소리도요.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였는데 박영석이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0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0분이요? 네, 제 손목 시계가 23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전기 시계는 23시 52분이었습니다. 11분 차이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1분. 파일에서 본 그 숫자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그 시간대만 공백이었습니다. GPS도 끊겼어요. 모든 전자 장비가 동시에 멈췄다가 재가동됐습니다. 병사들은요? 박영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6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제자리에 있었는데 전부 같은 말을 했어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가 깼다. 기억이 없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현장 수색은요? 즉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지우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셨죠? 네, 사실대로 썼습니다. 통신 두절, 기록 공백, 병력 실종, 그리고 원인 불명이라고요? 그런데 국방부 발표는 달랐습니다. 박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에 상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 보고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안보에 위배됩니다.
외부 유출 시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습니다. 보고서는 수정하십시오. 결론은 장비 결함과 악천후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박영석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제 의무였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라진 병사들 중에는 제가 아끼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애들이었어요. 그 애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우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영석의 증언은 모든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11분간의 공백, 동시에 멈춘 장비들, 그리고 은폐 지시. 이건 명백한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그러나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받았습니다. 한지훈 기자님이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어조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국방부 정책실 강도혁 보좌관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사무실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리자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지훈 기자님? 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강도혁은 로비 한쪽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최근 2021년 철원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희는 압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강도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더 이상 취재하지 마십시오. 국가안보요. 실종된 병사들의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안보 문제입니까? 그건 기자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합니다. 강도혁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 기자님, 이건 경고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파헤치면 기자님도, 기자님이 만나는 사람들도 곤란해집니다. 협박이십니까? 사실 고지입니다. 강도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증언, 문서, 사진들이었습니다. 강도혁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곤란해집니다. 그 말의 무게를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할까? 여기서 끝내야 할까? 그러나 지우는 성호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형, 이번 훈련 뭔가 이상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호를 위해서도 진실을 위해서도 지우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11분 은폐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우는 월아리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했습니다. CCTV가 있을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슈퍼, 마을회관, 주유소, 민박집.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영상은 이미 삭제됐어요. 저장 기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지우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소규모 축사를 찾았습니다. 건물 외벽에 오래된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우는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거요? 글쎄, 남성은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녹화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한데 화질이 안 좋아요. 그냥 두고 있던 거라. 괜찮습니다. 복사해도 될까요? 뭐 나쁜 짓 하려는 건 아니시죠? 취재용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남성은 USB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날짜는 2021년 11월 3일, 시간은 23시 30분부터였습니다. 흑백 화면이었고 화질은 거칠었습니다. 카메라는 축사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멀리 산 능선도 보였습니다. 지우는 배속을 높여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3시 41분, 화면 오른쪽 상단, 산 위 하늘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멈춤을 눌렀습니다. 되감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재생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원형의 그림자였습니다. 구름과는 달랐습니다. 윤곽이 뚜렷했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3시 43분, 화면 전체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섬광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7초 후 다시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10번, 20번. 그림자의 형태, 빛의 강도, 끊긴 시간.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는 전자장비 분석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오유진, 32살의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지우는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빌딩 7층,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훈 기자님이시죠? 오유진은 안경을 낀 단발머리 여성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부탁드렸던 영상입니다. 지우는 USB를 건넸습니다. 오유진은 컴퓨터에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그녀가 되감기를 했습니다. 특정 구간을 반복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네, 그림자와 섬광. 그리고 끊긴 부분이요. 오유진은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밝기를 조정하고 대비를 높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요. 어떤 점이요? 먼저 이 그림자. 일반적인 구름이나 새떼가 아닙니다. 형태가 너무 규칙적이에요. 원형에 가까워요. 오유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광. 번개는 아닙니다. 번개는 순간적이지만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방으로 퍼지는 형태예요. 마치요? 폭발이나 강한 전자기파 같은 거요. 지우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끊김입니다. 오유진이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7초간 영상이 완전히 손실됐어요. 일반적인 녹화 오류가 아닙니다. 마치 외부에서 강제로 차단된 것처럼 보여요. 외부 차단이요? 네. 강한 전자기파나 EMP 같은 거에 노출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카메라 자체가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거죠.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현상은 아니란 뜻인가요? 오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녀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군가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자기 무기 같은 거요. 혹은 그와 유사한 장비. 전자기 무기요? 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이에요.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이라는 건 알려져 있어요. 지훈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원본을 분석하려면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며칠 시간을 주시면 보고서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전자기 무기, 실험, 그리고 6명의 실종.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지훈은 오유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영상 원본이 사라졌어요. 지훈은 멈췄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제가 백업해둔 파일도 컴퓨터 하드에 있던 것도 전부요. 어제 밤 사이에 삭제됐어요. 해킹인가요? 아마도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복구도 불가능해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USB는요? 그것도 확인해봤는데 손상됐어요. 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자님. 제가 보안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오 기술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분석 결과만이라도 남아있나요? 네. 제가 메모해둔 건 있어요. 그건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계속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유진이 보내온 분석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림자의 형태, 섬광의 특성, 전자기파 가능성,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사라졌지만 내용은 남았습니다. 지훈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석의 증언, 마을 노인의 목격담, CCTV 영상 분석 결과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지훈은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지워버리고 있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이메일.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훈은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배 기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지훈은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조금만 기다려. 꼭 밝혀낼게.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선배 기자 3명과 만났습니다. 강남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언, 문서, 분석 결과,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최진수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진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가야 합니다.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압력 들어올 거고 회사도 난처해질 거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배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어.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다만요? 완전한 진실은 못 밝힐 거야. 국방부가 인정 안 하면 결국 의혹 제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알게는 될 테니까요. 3명의 선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우리도 이름 올릴게.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모든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11분의 공백, 통신 두절, 목격 증언, CCTV 분석 결과, 그리고 국방부의 은폐 정황까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1년 철원 실종 사건, 숨겨진 11분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뒤의 진실. 초고를 완성한 날 밤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영석이었습니다. 지훈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기사 쓰고 계시죠?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중대장님, 우리는 지훈 씨가 몰랐으면 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해요. 지훈 씨한테도, 저한테도, 남은 가족들한테도.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위험합니까? 진실이 항상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죠. 박영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편하게 산 적 없어요.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 그게 뭡니까? 알아서 뭐가 달라집니까? 돌아온 사람 없고 책임진 사람도 없어요.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영석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사 게재 전날 데스크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편집국장실이었습니다. 국장은 50대 중반, 엄격한 표정의 남성이었습니다. 한 기자, 앉게. 지훈은 앉았습니다. 자네 쓴 기사 읽어봤네. 취재는 훌륭해. 하지만 국장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어.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보도하려 한다고. 사실 확인은 충분히 했습니다. 자네 생각은 그렇겠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네.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고 군사기밀 누설 소지가 있다는 게 그쪽 주장이야. 그럼 기사를 못 내는 겁니까? 내긴 낸다네. 하지만 수정이 필요해. 국장은 빨간 펜으로 표시한 원고를 건넸습니다. 전자기 무기 부분, 은폐 의혹 부분, 국방부 비판 부분. 이건 다 빼야 해.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게. 그럼 핵심이 다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네. 회사도 살아야 하니까.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수정됐습니다. 철원 실종 사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 설명 어려운 현상 남아. 내용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11분의 공백은 언급됐지만 전자기 무기나 실험 가능성은 빠졌습니다. 은폐 정황도 행정 착오 가능성으로 약화됐습니다. 기사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곧 다른 뉴스에 밀렸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철저히 조사됐으며 설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인데도 낯설었습니다. 선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제대로 못 썼는데요. 아니야. 이 정도라도 의미 있어. 최소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됐잖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김소연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론이 다 밝힐 순 없어.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 질문이 쌓이면 언젠가 답이 나오는 거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기자였고 다른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그는 이성우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기사 봤어. 고마워. 아닙니다. 제대로 못 밝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적어도 성우가 그냥 실수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시작해준 거니까. 전화가 끊긴 후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래 쓰고 싶었던 문장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원 산속에서 무언가 있었습니다. 6명의 청년이 사라졌고 11분의 시간이 증발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상한 빛을 받고 모든 장비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사에는 실리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로부터 몇 달 후 철원 사건은 온라인에서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유튜브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11분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정부가 숨기는 거 맞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백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사람들을 계속 사건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있는 한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우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형, 이번 훈련 뭔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할게. 지우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이상함의 정체를 밝힐 날이 올 때까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새로운 취재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볼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의문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